오늘은 오피스텔인데 오랜만에 지금 강동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왔습니다. 강동구 오피스텔이 1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위치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네, 강동역하고 길동역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동역하고 길동역 사이에는 주변 지역들 굉장히 많이 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천호 제정비 촉진지구부터 필두로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S중흥 클래스나 이런 지금 주상복합들이 한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또 그 천호역 역세권 일대로 해서 개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속의 오피스텔인데 특히 오피스텔의 조건 중에 그렇다면 역세권 지금 갖췄죠. 강동역과 그죠? 길동역.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요? 직주 근접이어야지 또 직장에 출퇴근을 할 때 좋은데요. 강남구나 송파구가 점점 비싸지면서 네. 최근에 강동구도 강남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딩동댕. 네, 맞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업무 시설들의 대체 주거지로도 인기가 많고요. 이 위치는 사실 그것 말고도 이미 아산병원에 인근에 있거든요. 아산병원의 간호사들이 1년 정도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고 무조건 1년 이후에는 나와야 돼요. 이분들이 강동역 앞에서 아산병원 셔틀버스가 쓴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면 아산병원까지는 어차피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셔틀버스가 강동역에 쓰다 보니 그곳에 대한 수요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올 게 많습니다. 강동은 지금 강남 4구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산업지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인구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덕 비지밸리예요. 한창 지금 공사 중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고덕 비지밸리에 지금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거 아십니까? 이케아가 들어왔던 곳이 서울 시내에서 처음이라는 건 아세요? 수도권 일대에 이케아가 들어와 있고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광명에도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업시설인데 인구가 몰려올 수 있는 집ging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들 쓸세권도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곳이 강동인데 그곳에서의 오피스텔입니다. 특히나 이쪽에서 유명한 것 중에는 아마 두 가지가 있죠. 강일동 일대의 그 엔지니어링 단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고덕 비지밸리가 대표적인 산업지인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더 증설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 단지 쪽에 밀집해 있고 특히 우리 5호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호선 라인은 어디를 경유하는지 아시나요? 5호선을 타고 쭉 가게 되면 종로 쪽으로 손쉽게 갈 수 있고요. 중간에 9호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삼성이나 신논현이나 여의도 등도 손쉽게 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사를 거쳐서 연장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천호역을 한정거장만 가면 8호선하고도 또 연장이 되고 별내선으로 해서 또 확장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확장에 대한 또 호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오피스텔로서의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갖췄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인근에 오피스텔이 사실은 오피스텔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곳에는 큰 평형이 있다는 대부분 원룸이에요. 인근의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원룸인데 이곳은 1.5룸 1.5룸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오피스텔 어떤 규모인지 알아볼까요? 본 오피스텔 경우에 99실로서 100실이 안 되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7.75평으로 1.5룸이지만 적당한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가격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은 큰 평역들은 월세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거의 원룸 가격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원룸 정도 됐을 때 한 2억 원대가 될 텐데요. 이곳은 1.5룸임에도 불구하고 한 2억 7천만 원 계속되는 어떤 가격 상승에 있어서 아직은 이곳은 높은 가격이 아니라서 분양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입주 시기가 2023년 초쯤에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 현재 2억대로 굉장히 저렴한 상황인데 서울시나 강동구의 오피스텔 가격 추이를 보면 현재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가격 상승 또한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 2021년 2분기부터
2010년부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부동산 물건은 오피스텔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다주택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특히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피스텔은 두 채든 세 채든 4.6%의 변함없는 취득세와 함께 보유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택에 대한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있을 시에는 일반 사업자로 월세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고 가점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주거지로서 오피스텔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이 70-80%까지 많이 나온다는 거 성공 세대들에게 굉장히 유리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우리 주택 청약 당첨에 대한 부분, 그동안 가점을 늘리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사전 청약이 될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청약 통장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역시 청약에 있어서 주택법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전세든 월세든. 그러다 보니 실거주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청약 통장까지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오피스텔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부동산을 뜨겁게 달구는 그리고 가격 상승의 선두주자로 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동은 강남 4구로서 강남의 머메드급 영동대로와 현대타워의 개발에 대한 수요층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대체 주거 지역으로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높은 오피스텔로 보여집니다.